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대우건설이 오늘 또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가 밀리고 있는 것은 대우건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옆을 체크를 하시면은 모든 종목들이 주가가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오늘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인지, 대우건설은 괜찮은 건지, 우리가 지금 매수를 계속 해도 되는 건지, 지금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도대체 대우건설이 왜 밀리고 있는 건가? 그 밀리고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가? 이제는 우리 좀 합당한 이유를 찾아 헤매고 있죠. 자, 왜 밀리고 있는지 그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구조부터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 구조 지금 어떻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아주 지긋지긋하죠. 그만 좀 듣고 싶죠. 삼전이랑 하이닉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을 설명을 하려면 이 두 종목 얘기를 해야 합니다. 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65% 이상 과반을 차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두 종목이 내려가면은 시장의 지수 자체가 밀려나요. 지수가 멱살을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밀려나고, 그리고 지수를 추종하는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곤 한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조금 중요하다,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딱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어요. 제발 이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데, 그죠? 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은 좀 떨어져서 가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일단 돈 자체가 여기로 몰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 있어요. 대우건설이 지금 버틸 만한 자금, 돈 자체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에 휘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삼전이랑 하이닉스 도대체 왜 하락을 했느냐? 이 얘기까지 좀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건설주 투자하고 있는데 반도체주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라면서 짜증이 나실 수가 있겠지만, 일단 반도체주 자체에 대한 좀 우려로 인해서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대우건설까지 이 반도체 우려로 같이 내려가야 되느냐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삼전하고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샬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가 있는 게 우리 대우건설 문제는 아닌 것이냐? 여러분, 대우건설 문제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 지수가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찍혀 눌리고 있다.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아직 여러분 시간이 10시 20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오늘 서킷 브레이크 발동될 것 같다라고 그냥 장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왕왕 있었는데, 결국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심각해지면은 지금 서킷 브레이크가 풀린 다음에도 주가가 추가로 하락을 하면은 아예 장 조금 더 내려가 버리면 아예 장 마감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밀려 있어도 우리 대우건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정말 잘못이 없기 때문에 일단 종목 자체에 대한 우려는 살짝 내려두셔도 돼요. 종목 자체의 우려는 내려두셔도 되고, 주가 자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키우실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여러분, 개파락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지지할 만했으니까, 그죠? 주말 지나고 그래도 좀 버텼으니까 오늘 올라갈 수 있었는데 못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상 밖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패닉 세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깜짝 놀라셔서 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정도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다시 추가로 매수를 잡아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매수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사실 지금 밀려나고 있는 이 13,500원짜리 아주 좀 귀에 익으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오대리가 지난주부터 강조를 했었던 자리였죠. 이게 3일 전 영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업로드를 했었던 영상인데, 일단 우리는 2분기는 어차피 기대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3분기 준비하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이번 주에 당장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하방으로 눌릴 만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13,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그때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리를 지지를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가면은 정말 애석하게도 우리가 하방으로 살짝 더 열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매수를 할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그죠? 지금 매수를 하실 타이밍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추가 하방을 조금만 더 열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12,700원까지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개파락만 아니면은 그냥 진짜 13,500원 딱 바닥 만들고 끝을 냈을 것인데 이제는 개파락하면서 여기까지 기어코 내려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방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2,700원. 이 아래 하방은 12,700원이 될 거니까 그 자리까지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안심하면 안 될까요?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매수가 안 잡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눌렸으니까 이렇게 하루 개파락하면서 눌렸으니까 내일은 치고 올라갈 거야. 그 기대하실 수가 있지만 내일 올라가도 장중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내일은 정말 미묘한데 잡혀도 매도세가 잡힐 가능성이 오데리는 더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30일 날 또 더 빅 이벤트가 있어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결과를 좀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주가가 멈춰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량이 죽고 그냥 추가로 살짝 더 밀리거나 그래서 밀려가지고 12,700원짜리까지 내려가 버리거나 일단은 금리 발표하는 걸 듣기 위해서 그리고 기준금리를 발표한 그 결과를 듣고 나서 뭔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제 31일 날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뭐냐면은 지금 시장을 여기까지 기어코 찍어 누른 우리 대우건설을 여기까지 찍어 누른 주 원인이 무엇이다?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그만 좀 듣고 싶죠, 정말로. 방금 전에도 얘기 드렸는데. 자, 일단은 이게 결국 주 원인이니까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단일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이 되었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장이 되면서 돈이 몰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이거를 투자를 하려면은 예탁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얼만큼? 최초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에는 주식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주담대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채권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하고 이것들 한 70% 할당한다라고 하면은 30%, 즉 내 현금은 300만 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됐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31일이 되면은 이 예탁금 규모 자체가 늘어납니다. 앞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은 예탁금 3천만 원을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이 예탁금은 여러분 이제 확대가 되는 예탁금에는 주식도 포함되지 않고 채권도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물량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현금 3천만 원 가져와라고 했어요. 심지어 매도할 때는 신경 안 씁니다. 매도할 때 예탁금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가는 문은 열어두고 들어오는 문을 확 닫아 걸어 잠근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이며 채권이며 이 주식담보대출분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일단 넣어두고 내 돈 300만 원만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당장 31일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3천만 원을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거를 내 계좌에 넣어놔야 돼요. 그럼 스타트 때만 넣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오데리가 31일 날 3천만 원을 마련을 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전부 다 집어넣었어. 근데 주가가 좀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여. 그래가지고 나 조금만 넣은 것 같아. 더 넣어야겠어. 라고 하면은 돈 조금만 더 챙겨와서 또 다시 매수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시 이 바닥 3천만 원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 3천만 원을 투입한 거에 또 다시 3천만 원 현금을 확보를 해두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매수 기준도 이제부터 한 주가 아니라 20주씩, 최소 20주씩 매매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것을 매매를 할 때 우리 생각지도 않게 미수금이 확보가 쓸 때가 있죠. 그거 왜 그러는 거죠? 우리 이 정도 돈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예수금이 있고 이 정도 있으니까 이틀 뒤에 이 정도 돈 들어오니까 지금 매수해야지라고 하면서 우리 매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플러스 이 우리가 주식을 매도를 해버리면은 오늘 기준으로 2일 뒤에 돈이 들어오죠.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 더하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들까지 합해가지고 주식을 막 사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획 없이 약간 이거 마음에 든다 저거 마음에 든다 사다 보면은 이제 미수금이 좀 발생을 하고 이거 왜 발생을 했지 하면서 추가로 투입을 한 경험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건 이 아직 현금화 내 계좌에 현금화가 되지 않은 앞으로 들어올 예탁금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은 투자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단일 종목 추종하는 그 레버리지 상품들에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데리가 31일 날 3천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장마감 하기 전에 1,000만 주가 아니죠. 1,000만 원어치를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T 플러스 2일 화요일 날 이 돈이 들어와야만 하는데 원래라면은 월요일 날 추가로 내가 이거 다시 집어넣고 싶어 하면은 이걸로써도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계좌 자체에 돈이 없는 거죠. 돈은 제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매수를 하려면은 이 돈은 그냥 없는 거예요. 지금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라서 3천만 원을 또 확보를 해야만 하는 거죠. 즉 들어가는 그 문 자체를 엄청나게 걸어 잠근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오대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31일 날 당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영상들 촬영을 할 때 31일 날은 일단 하이닉스 실적 발표랑 환율이랑 그런 추이를 환율이 아니라 금리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마 동결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단 금리 발표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31일 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레버리지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 자체는 오늘 개파락을 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여기 지지 못하면은 또 그냥 개파락하면서 내려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바닥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벌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또 개파락할 것 같으면은 그냥 일단 좀 기다려야겠다. 그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닉스 오늘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지하는 선이 첫 번째 개파락 구간입니다. 결국 거기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단으로 여기 못 지키면은 또 내려갈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진짜 철저하게 바닥을 확인을 하고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30일 날 매수가 잡힐 가능성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차라리 일단 당장은 그게 낫습니다. 그쪽으로 또다시 몰려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종목에 남아있는 돈들마저 어떻게 해서든 빼가지고 예탁금 3천만 원을 마련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밀어버린 주가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 전부 엄청난 손실이에요. 정말 다른 종목들 차트가 대우건설과 다른 종목이 그다지 없습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대우건설도 딱 그 종목들 상장된 이후부터 했을 때 벌써 50% 가까이 밀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손실 확정을 하면서 하이닉스 추가로 내려갈 수 있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로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것이 정말로 이제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심리적 벽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오대리가 지난주에 강조드렸어요. 이번 주 진짜 고비다고 엄청 큰 고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고비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비가 시작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변동성 커질 수 있습니다.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그 순간에는 주가 확 다시 올라가서 다시 윗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윗자리까지 완전 확보를 못한다 해도 윗단까지인 14,400원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환율 체크를, 아니, 환율이라고 하네, 자꾸. 금리 체크를 하겠다고 또 내일 장중에 그냥 눌린 다음에 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는 또,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된다. 매파적인 발언 좀 안 쏟았으면 좋겠는데, 쏟아내느냐, 안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밀리거나 아니면 버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하방은 한 번 더 대비는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변동성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방 조금 더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비만 지나게 되면은 분위기 자체는 달라질 수 있다. 자, 어제 아주 장 마감하고 굉장히 다행스러운 공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일단 공급계약 체결 공시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화성시 송산면, 열병합 발전소 주기기 위 부속 설비 구배. 그러니까 발전소 관련된 설비를 이제 건설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주를 했고 어차피 건설 공사다 보니까 시일은 조금 걸린다. 3년 동안 걸리고 계약금은 받을 수 있는 상태. 그래서 3분기에 일부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또 한 건 따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게 중요한 공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공시는 바로 뒤에 또 올라왔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공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산 실적을 공시하겠다는 그 예고를 정정을 한 겁니다. 아주 다행스럽죠. 원래 오늘이었습니다. 대우건설이 오늘 실적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뒤로 조금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다. 딱 일주일 미룬 거죠. 차라리 낫다. 여러분 지금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다음 주면은 이번 주보다는 그래도 돈이 조금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31일 날 돈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결국은 빠져나오시겠죠. 이제 슬슬 매도를 하실 겁니다. 매도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겠죠. 그 돈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종목들, 그래도 잘 나갈 것 같은 종목들, 그리고 눌리고 있는 종목들을, 그리고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올라타실 것인데, 그쪽으로 돈을 이동을 시키실 것인데, 그 돈들의 수혜라도 좀 받아보려면은, 돈이 들어오는 수혜라도 받아보려면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실적 발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우건설이 실적 발표 일정을 지금 일주일 미뤄놨습니다.
더 밀어버리면 더 좋기는 한데 일단은 일주일 밀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 봐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실적을 발표하는 그때 이번 주 험난한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주는 이 전쟁이 이제 좀 MOU 얘기가 다시 나오고 종전까지는 몰라도 일단은 다시 잠깐 휴전 협상을 해야겠죠. 휴전 협상의 얘기가 나오면서 스멀스멀 기대감이 피어오르기 시작을 하면은 그래도 이번 주보다는 돈이 조금 더 붙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단기 추세 상승이라도 붙어주게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일단은 실적 발표를 해서 그때 올라갔을 때 너무 크게는 아니고요. 일단은 윗단 구간, 위쪽 구간을 회복하는 정도. 그 정도만 갈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죠. 우리가 겨우 이런 거 바라고 들어와 있는 게 아닌데 정말 기분 나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여기까지 얻어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은 바닥 구간은 맞아요. 바닥 구간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는 어쩔 수가 없지만 3분기를 좀 기대를 하시면서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매수를 해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노리셔서 한 번, 그리고 다음 주 노리셔서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좀 지켜보면은 셋째 주까지, 8월 셋째 주까지는 한 번 더 매수를 분할로 들어오시면서 매집을 하셔가지고 물량을 좀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만 하시면은 결국은 이제 8월 초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는 8월 둘째 주가 지나고 셋째 주 정도부터 다른 종목들도 스물스물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박스권을 조금씩 낮춰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자리 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좀 빨리 회복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일단 그 자리를 1차 목표로 보시면서 지금 구간에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직도 하방으로 내려갈 만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점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지점 놓치지 않고 매수 잡으실 수 있도록 나 너무 무서워서 오늘 매수 못했다 라고 하면은 더 낮은 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지금은 여러분 매도 고민하지 마세요. 나 놀라가지고 매도해버렸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더 낮은 지점에서 한 주라도 더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매수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오대리가 그걸 도와드릴 거예요. 매수하실 타이밍과 목표 진입가 정리를 해서 문자로 드릴 겁니다. 이 타점 문자 받아보시고 일단은 눌리는 지점, 이 구간에서 놓치지 말고 수량 조금 늘리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거 보셨죠?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종목 중에서도 정확하게 타점을 딱딱 짚어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할 테니 집중해 주세요. 제가 수급 흐름에 이토록 집착을 하는 이유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주가랑 뉴스는 세력이 얼마든지 설계하고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 돈의 흔적만큼은 물리적으로 절대로 속일 수 없는 시장의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세력이 매수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그들이 나가기 직전에 먼저 탈출을 하는 것. 이게 제 수익률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말로만 하면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죠. 그래서 제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돈의 흔적을 잡았을 때 어떻게 수익을 챙겨갔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형 솔루텍이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조금 단타주 성격이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타주를 챙겨왔어요.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전에도 급등을 만들어내면서 큰 상승을 가져왔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급 전환이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일단 거래량이 붙어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그다지 붙어주지도 않았는데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 마땅한 이유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급등 구간인 12월 23일부터 29일 이 구간입니다. 이때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개인이 매도를 하면서 수급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에 급등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기 시작을 하자 외국인은 물량을 떠넘기면서 일단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지점이 이제
1월 15일 지점부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외국인이 압도적인 물량을 매수를 하면서 개인이 물량을 떠넘겼어요. 그리고 이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기반으로 천천히 매도를 해 나가면서 연달아 매도를 하면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만큼 따라 붙어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순매수만 보면은 다른 때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순매수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매수세와 매도세를 같이 챙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주, 10만주, 100만주 조금 찍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수 매수세만 보면은 1000만주에 달하고 있고요. 매도세도 그만큼 따라 붙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물량으로 매수와 매도의 비율이 맞춰지기 때문에 주가도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매수세만 강하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의 티키타카가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주가가 크게 급등을 이어나갈 수 있고요. 그럼 이전에 비해서 거래량이 붙지 않는데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이전보다는 긴 기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매물대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윗구간 때는 매물대가 없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던 거죠. 아니 오늘 종목도 지금 구간에서 매물대 쌓아가면서 에너지를 쌓고 어느 지점 그 맞는 타이밍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한번 폭등을 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구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큰 수익을 챙겨다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돈의 흔적 얘기는 들으셨고 여기에 더해서 타이밍 조건 거기에 더해서 격발의 조건까지 전부 다 들으시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으시겠죠? 여러분, 주식 공부 사실 머리 아프고 지루한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영상을 넘기시고, 넘기시고, 넘기시고 누르시면서 그래서 얼마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결론만 보려고 오신 분들이 태반이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오대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지루함, 주식 공부라는 지루함을 견디고 진짜 돈이 되는 근거를 기다릴 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결과를 누리실 자격이 충분하시다. 자, 위에 보이시죠?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 제 이름이 괜히 오대리가 아닙니다. 제 시스템에는 오늘 보여드린 종목처럼 돈의 흔적이 남고 격발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이미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오대리가 밤새워 검증하고 다듬어서 완성한 이 리포트를 받아보시고 오대리가 이미 실탄 장전해 놓은 총을 챙겨 가시기만 하시면 돼요. 오늘 분석한 종목은 시작일 뿐입니다. 넘기기 누르신 분들은 평생 구경도 못할 세력의 매집가와 그 다음 급등 후보군까지 이 리포트 한 권에 꽉꽉 눌러 담아놨습니다. 자, 그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 시스템이 분석한 오늘의 진짜 결과값,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서 투자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구간별로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시죠. 자,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우리 대우건설 지금부터 올라가서 저기까지 언제 올라가냐 이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여러분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주세요. 4만 원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분기는 안 되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이번 분기는 좀 힘들지만 조금이 아니죠. 그냥 불가능한 게 맞죠. 3분기까지도 좀 어렵지만 4분기 되면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4분기 때는 다시 저 4만 원대를 노려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기대를 하셔도 지금 자리에서부터 못해도 2배 이상은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것이고 그때 돈이 조금 더 들어와 주기만 하면은 또 신고가를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기대를 하시면서 일단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상승세 누릴 때 중간에 끊어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고점 찍었을 때 다들 아쉬우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면, 그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면 더 크게 차익 얻었을 텐데, 여기서 매수했으면 더 얻었을 텐데, 여기서 뭐 매수를 했으면 더 얻었을 건데 그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매수를 해야만 할 때는 맞아요. 당장 이번 주부터 해서 8월 둘째 주까지 3주간. 그때까지는 어차피 대우건설도 실적 발표하고 하다 보면은 당장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아래 구간까지 눌릴 수 있어요. 지금 바닥 구간에서 더 버텨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살짝 더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주간이 우리가 내가 그때 샀어야 했다라는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잘 준비해 주시기만 하시면은 이전에 놓쳤던 우리 그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테니까. 물론 이렇게 빨리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조금 천천히 올라가도 그래도 저 높은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좀 기대를 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우건설의 흐름 그래도 자리 잘 봐주는 오데리와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대우건설 이제부터는 좀 준비 잘해서 챙겨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 제발 상승 좀 하자, 그죠? 상승 기원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데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데리였습니다.